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하면요. 그 병행 제어라는 게 뭐냐면은 복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차단 방식, 하나는 버전 방식. 차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딱 접근을 하게 되면은 딱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버전 방식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트랜스fer 끝나서 새로 이제 변경된 정보를 바꾸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때 과거 정보랑 새로운 정보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취소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버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단 방식은 주로 이제 동시갱신이 많을 경우에 차단 방식을 하고, 이 차단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Exclusive lock, 배타적 차단, 그 다음에 공유 차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유 차단 같은 경우는 그 검색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검색.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업무가, 특정 회사의 업무가 검색이 주로 가장 흔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식이다. 그러면은 이 쉐어드 락을 쓸 수가 있겠고, 우리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 검색보다는 변경이 더 많이 된다. 그럴 때는 뭘 쓰는 게 좋습니까? 익스클루시브 락을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락, 그다음에 쉐어드 락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는 뭐에 따라 달렸어요. 그 회사의 업무가 주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지느냐 혹은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쉐어드 락 혹은 익스클루시브 락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락 중에는 데드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서로 꼼짝도 못하는 거죠. 서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차단을 해서 강제 종료를 시켜서 우리가 이 데드락을 풀 수가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 새롭게 원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복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일 처리 방식에서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조직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한 군데 모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이게 돼서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게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훨씬 더 커다란 문제점을 우리가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가 훼손됐을 경우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하려면 먼저 어떠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손상이 됐을 때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손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물리적 손상, 소프트 크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물리적 손상, 하드 크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프트 크래시 혹은 이제 비물리적 손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죠? 소프트 크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소프트 크래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프로그램이 딱 멈추는 경우 있죠. 갑자기 프로그램이 딱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소프트 크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면 됩니까? 다시 리셋하면 되죠. 리셋하면 돼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많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윈도우 9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리셋하면 되죠. 리셋하면 돼요. 그 모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딱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이 뭡니까? 리셋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죠?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드 크래시예요. 하드 크래시. 하드 크래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물리적 손상이에요. 물리적 손상. 물리적 손상이란 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되게 이제 그 디스크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걸 망치로 부시는 거예요. 망치로 부시. 가끔가다 TV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된 거 범죄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 하드 디스크를 부셔버리죠. 하드 디스크를 부셔버립니다. 이 부신다는 건 뭐냐면요. 망치나 물리적 손상을 해서 하드 그 뭐죠?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프트 크래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복구가 되지만요. 이 하드 크래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훼손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요? 소프트 크래시가 아니라 하드 크래시로 우리가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범인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복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상은 하드 크래시가 아니라 뭐다? 소프트 크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딜리트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용산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복구에 대한 개념은 이 하드 크래시가 아니라 소프트 크래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구할 때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 백업, 그 다음에 저널링, 그 다음에 뭐죠? 체크포인트. 이런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백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또 혹시 하나가 훼손됐을 때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똑같은 거 복제 파일을 2개 이상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백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죠.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백업 파일을 한 개씩 더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백업 파일 같은 경우는 물론 2카피, 3카피 가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장소에 보관하면 안 돼요. 같은 장소에 보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학생들 모든 정보를 우리가 지금 안양대학교 시스템 부서가 수번관에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수번관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번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정보를 우리가 수번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근데 복제 파일을 수번관에 똑같이 2부를 갖다 놨다.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복제 파일을 2개 만들어 놔도 똑같은 장소에 보관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2개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제 파일은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수번관에, 하나는 뭐죠? 대신관에, 하나는 뭐죠? 아리관에. 이렇게 했을 때 동시에 여러 개의 복사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이러한 그 백업 파일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로그 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로그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트랜잭션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트랜잭션 로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블랙박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손상이 됐을 때 이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보고 다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트랜잭션 로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DB 체인지 로그 파일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되는데, 비포 이미지랑 애프터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로그 일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비포 이미지란 건 뭐죠? 변경되기 전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는 변경된 이후의 이미지.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비포 이미지로도 우리가 다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변화가 생길 때는 항상 뭐죠?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구할 때 필요에 따라서 비포 이미지를 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애프터 이미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DB 체인지 로그 파일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장치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체크포인트. 이 체크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반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시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시점을 우리가 체크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기억 장치와 버퍼의 갱신 내용을 2차 저장 장치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시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크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기억 장치하고 2차 저장 장치 혹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조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컴퓨터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억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주기억 장치가 뭐냐면 컴퓨터 실행에 필요한 기억 장치를 뭐라 그래요? 주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램, 롬 이런 것들이 주기억 장치 종류입니다. 그죠? 그다음 보조기억 장치는 뭐죠? 보조기억 장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보조기억 장치거든요. 여기에 있는 저 기록들, 데이터들은 바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를 주기억 장치에 옮겨놔야만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가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버퍼라고 얘기하면 이 주기억 장치하고 주변 장치가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날 때 임시로 저장해주는 기록 장치, 기억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버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퍼라고 얘기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CPU, 주기억 장치, CPU와 그 다음에 주변 저장 장치의 사이에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의 임시 저장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하고 버퍼에 있는 갱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2차 저장 장치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그 시점을 뭐라 그래요? 반영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논리적 트랜잭션, 물리적 트랜잭션 했었잖아요. 그리고 물리적 트랜잭션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행이 끝났을 때 커미트 사인이 올라가고 커미트 사인이 올라갈 때 비로소 어떻게 이제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반영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영 시점이 됐을 때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10시가 반영 시점이다. 그러면 10시까지 모두 변경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죠? 물리적 저장 장치에 우리가 변경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널링이라든가 체크포인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구하는 방식. 복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복구 재실행이에요. 복구 재실행. 이 복구 재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이 됐잖아요. 데이터가 손상이 됐을 때 손상됐을 때까지 모든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11시에 물리적 손상이 뭐죠? 비물리적 손상이 생겼다.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11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10시까지 변경된 사항만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변화를 반영을 했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 사이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그럴 때 로그 파일을 사용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구 재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복구 재실행할 때 10시부터 11시까지 모든 내용, 로그 파일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그걸 거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라고 그 사이를 우리가 복구하려면은 10시 59분, 10시 58분, 10시 57분, 10시 56분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복구 재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약간 데이터가 복잡하게 엉킬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구 재실행 방법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요겁니다. 후방 복구 혹은 전방 복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 후방 복구하고 전방 복구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복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후방 복구는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페이지에 그 358쪽 한번 펴보세요. 358쪽. 358쪽에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로고 파일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체인지 로그 파일에서 죄송합니다. 데이터 체인지 로그 파일에서 변화하기 전 비포 이미지랑 변화한 후 애프터 이미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포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후방 복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구하는 것을 전방 복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유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는데 철수가 와서 3개를 샀다. 그럼 몇 개 남습니까? 10개에서 3개를 샀으니까 7개가 남죠. 그럼 비포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10개고 애프터 이미지는 7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비포 이미지는 뭐냐면은 데이터 변경 전에 이미지. 우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10개 있었다 그랬죠? 그 10개가 비포 이미지예요. 그럼 애프터 이미지는 뭐죠? 몇 개를 샀습니까? 3개를 샀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죠? 7개가 애프터 이미지예요. 그죠? 그럼 비포 이미지는 10개가 되고 우유가 애프터 이미지는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개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를 2개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7개가 나오면 7개를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비포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애프터 이미지를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8쪽 그 다음에 359쪽을 보시면은 358쪽 같은 경우는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가 있는데 비포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후방 복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 10-9 359쪽을 보시면은 비포 이미지랑 애프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애프터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뭐라고 써요? 전방 복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포 이미지가 전방 복구이고 애프터 이미지가 후방 복구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비포가 전이고 애프터가 후잖아요. 그런데 왜 비포 이미지가 전방 복구고 애프터 이미지가 비포 이미지가 후방 복구고 왜 애프터 이미지가 전방 복구냐?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손상이 됐을 때, 데이터가 손상이 됐을 때 그 시점부터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오죠. 애프터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뭐죠? 트랜잭션이 10시 50분부터 10시 55분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11시부터 거꾸로 가면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애프터 이미지가 10시 55분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그게 뭐죠? 애프터 이미지예요. 그래서 애프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방복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상 시점부터 거꾸로 가기 때문에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와서 그걸 우리가 전방복구라고 얘기하고, 후방복구는 비포 이미지는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후방복구가 되는 겁니다. 비포 이미지가. 이해가시나요? 이게 약간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후방 전방이라는 얘기는 시점을 거꾸로 돌리기 때문에 전방복구가 애프터 이미지가 되고 후방복구가 비포 이미지가 된다.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비포가 후방복구가 되지 전방복구가 돼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거가 뭐냐면요. 그림 여러분들 360쪽 한번 펴보세요. 360쪽 펴보면은 그림 10-10을 보세요. 그림 10-10. 그림 10-10을 보시면은 다 펴보셨나요? 책 360쪽? Y축이 트랜잭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몇 가지? T1부터 T1, T2, T3, T4, T5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Y축이, X축이 뭐죠? 반영 시점과 비물리적 손상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반영 시점을 우리가 몇 시로 할까요? 10시로 하고, 비물리적 손상 시점을 12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이렇게 돼봐요. 다시 한번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10-10,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360쪽 그림 10-10을 보시면은 Y축이 T1부터 T5 5가지가 있고, 5가지 트랜잭션이 있고, X축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영 시점 체크 포인트를 10시로 가정을 하고, 비물리적 손상 시점, 그러니까 소프트 크래시가 생기는 시점이죠. 그걸 우리가 12시라고 봅시다. 그렇게 이제 5가지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1 같은 경우, 자,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구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복구 제실행, 후방 복구, 전방 복구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복구 제실행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주로 후방 복구나 전방 복구를 사용한다 얘기했죠.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T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전방 복구를 해야 되나요? 후방 복구를 해야 됩니까? T1 같은 경우는 10시 전에 트랜잭션이 끝이 났죠. 10시 전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이 난 애프터 이미지가 어떻게 됐죠? 반영 시점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반영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10시 전에 트랜잭션이 끝난 거는 다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트랜잭션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물리적 손상이 왔더라도 T1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애프터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T2 같은 경우 봅시다. T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시 전에 트랜잭션이 시작이 됐죠. 예를 들어서 9시 5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몇 시에 끝이 났습니까?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11시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성공적으로 끝이 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죠.
반영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10시까지 내용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트랜잭션이 끝난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건 뭐요? 애프터 이미지를 반영을 해 줘야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애프터 이미지를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12시부터 거꾸로 나가보면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와요? 비포 이미지가 먼저 나와요?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T2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미지를 사용한 전방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3 같은 경우 봅시다. T3 같은 경우 보시면은 10시 전에 시작을 해서 쭉 했는데 12시 비물리적 손상이 생기는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뭐죠?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복구를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줘야 되죠. 뭘로? 비포 이미지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봅시다. T3가 언제 트랜잭션이 시작했죠? 9시 50분에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럼 9시 50분부터 10시까지 실행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은 성공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공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내용을 어떻게 돼요? 지워줘야 돼요. 9시 50분부터 10시 내용을 지워주려면 어떻게 되죠? 비포 이미지인 9시 50분 내용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돼요? 후방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포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T4 같은 경우 봅시다. T4 같은 경우는 10시 넘어서 시작을 해서 12시 전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비물리적 손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뭘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애프터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으니까 애프터 이미지를 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T4는 전방 복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T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시 넘어서 시작을 해서 12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T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before 이미지를 써야 되는 거고 before 이미지는 뭐가 됩니까? 후방 복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후방 복구를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렇지 않죠. T5 같은 경우 후방 복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before 이미지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니까. T5 같은 경우는 before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before 이미지를 우리가 저장할, 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before 이미지, after 이미지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 로그 파일에 있는 거라서 그 로그 파일에 있는 before 이미지하고 after 이미지를 어떤 것을 우리가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360쪽에 있는 그림 10-10은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그 사례로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60쪽 그림 10-10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복구 방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된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 방식을 이제 T1부터 T5까지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복구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이 이제 여기까지죠. 병행 제어와 데이터베이스 복구. 그래서 1교시에는 병행 제어를 했고 2교시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교시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0장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뭐죠? 제어, 병행 제어보다는 복구 쪽이 더 그 복잡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돼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셋째 시간은 이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다시 제가
먼저 파일을 올릴 테니까 그냥 틀어만 놓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10장 병행 지어와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